지난달 향 브랜드 탬버린스는 블랙핑크 제니와 함께한 향수 컬렉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죠. 딱 보자마자 이건 범상치 않다란 느낌이 강하게 오는 작품으로 일단 그 중심에는 제니가 있습니다. 제니는 샤넬의 글로벌 앰바서더이자 최근에는 포르쉐와 협업하여 그녀만의 포르쉐 디자인을 출시하기도 했죠. 그런 제니가 국내 브랜드, 그것도 첫 번째 광고를 위해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연기와 안무를 선보인 배경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초현실적인 스토리라인과 숨은 의미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 그와 더불어 탬버린스의 한 가족인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새로운 차원의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는 왜 한결같이 다 난해한 영상만 만드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만드니, 즉 디렉터와 그의 작품을 보는 겁니다. 이번 광고의 디렉터는 유광객님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디렉터 중 한 명이죠. 그는 2008년 설립된 광고 뮤비 제작 프로덕션 매터스 뉴크의 수장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만 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국 국적으로 바꿨어요. 저는 CF 감독 유광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유광경 감독님은 여성 모델이 가진 매력을 잘 캐치해서 그걸 비주얼적으로 극대화하는 데 최고 수준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 스타의 리즈 시절을 보려면 유 감독님 작품을 보면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광경 감독님에 대한 스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한 번 찍으면 여러 편을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지현 씨였습니다. 그렇게 감독과 스타의 신뢰가 쌓이면 이제 정점을 찍자 하고 광고를 넘어 예술 작품에 도전하게 되는데 2013년에 찍은 피슬러 인 판타지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유광경 감독님의 또 다른 뮤지가 바로 제니죠. 광고 한 편 한 편이 전부 리즈 시절일 정도로 제니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화면 전체에 가득 채운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어떤 때라고 느낀다고요? 이제 정점을 찍자. 저는 이번 탬버린즈의 작품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를 데리고 6개월 동안 연기의 안무는 물론 무술까지 연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유광경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제니는 미드 D 아이돌에 캐스팅된 상황에서 이번 뮤비를 통해 배우로서의 역량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편 이 작품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준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는데 바로 모니카죠. 아이돌 안무와는 또 다른 감각적인 춤선 뒤에는 모니카의 안무 레슨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무술 동작과 동선이 먼저 짜여진 뒤 그와 어울리는 안무를 함께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제가 작품을 감상할 때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디렉터가 어떤 인물 또는 어떤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입니다. 저는 이번 탬버린스의 광고를 보며 한 작품이 바로 딱 떠올랐습니다. 2016년 겐조가 공개한 겐조 월드란 광고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제작한 겐조의 향수 광고죠. 이 작품은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칸 라이온스 국제광고제 8관왕을 비롯해 기타 광고제를 휩쓸었으며 테일러 스위프트의 뮤직비디오 델리컷이 이 작품의 일부 장면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있었던 작품입니다. 특히 고릴라 안무 장면이죠. 탬버린즈 광고에서 제니는 낯선 공간에 들어와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겐조의 주인공 역시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긴 하지만 따분함을 느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돼요. 오프닝에 있었던 장소에서 밖으로 나온 제니는 자신의 욕망 또는 욕구를 분출하듯 한바탕 춤서예를 펼칩니다. 겐조에서도 역시 컨퍼런스 룸에서 벗어난 주인공이 자신의 본능에 따라 춤을 추는데 제니가 섬세하고 아름다운 춤선의 안무를 선보였다면 이곳에서는 좀 더 동물적이고 도발적인 안무가 펼쳐져요. 한편 겐조 광고의 주인공은 마가렛 퀄리로 94년생의 배우이자 모델입니다. 다시 탬버린즈 광고로 돌아오면 제니가 죄 없는 남자와 갑자기 격투를 벌이는 신이 등장하죠. 남자가 악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니의 배드에스적 느낌이 더 강조됩니다. 그리고 맨손이 총으로 쓰이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그럼 겐조의 광고도 한번 볼까요? 여러 면에서 저는 유광경 감독님이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지 않으셨을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탬버린스와 겐조 모두 향수 제품에 대한 광고이고 제품의 등장 한 번 없이 광고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광고를 만든 디렉터와 그가 영감을 받은 작품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광고의 스토리라인을 보게 되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제니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집안을 뒤져보던 중 거인 형상의 향초를 발견하고 그 향에 빠져 시간을 보내다가 집주인이 도착하게 됩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저기요. 그 다음에는 제니와 남자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6탄전에 이어 제니의 동무가 이어진 후 다시 공중전이 펼쳐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격투를 이어가던 제니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날 줄만 알았던 스토리는 제니가 부활해서 돌아옴으로써 반전을 맞이하게 되죠. 누구세요? 결국 이 스토리는 한마디로 초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분히 난해하고 전위적이죠. 제가 약 2년 전에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죠. 썸네일이 다소 어그로성이 짙네요. 여튼 그 당시 럭셔리 명품 브랜드들의 광고는 왜 하나같이 전부 난해한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포브스의 기사를 인용했는데 럭셔리 브랜드는 어떻게 욕망을 창조하는가라는 기사였어요. 이 글에서 명품은 단순히 가격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꿈꾸게 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거리두기, 즉 낯설게 하기였습니다. 자기가 절대 속할 수 없는 집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계급적 거리를 형성하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보여줌으로써 시공간의 거리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는 시공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줘 가설적 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럭셔리 명품 브랜드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닿을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판타지와 욕망을 자극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고와 마케팅은 난해하고 전위적이며 초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관점에서 이번 탬버린스 광고를 보면 되겠습니다. 익숙하고 손에 쉽게 넣을 수 있는 향수 브랜드라기보단 초현실적 이미지와 스토리로 소비자와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명품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지향하는 거죠. 탬버린스의 전략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일한 소비자 경험을 전달하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브랜드 앰바서더인 제니의 역할이 상당함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순 없겠죠. 오늘은 제니의 탬버린스 광고를 살펴봤는데 이를 제작한 디렉터와 그가 영감을 받은 작품 그리고 이 광고는 왜 난해한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봤습니다. 이제 안무를 넘어 연기, 무술까지 정점의 매력을 발산한 제니에게 박수를 보내며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시동을 건 탬버린즈의 추후 행보에도 큰 성공이 있길 응원합니다.